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 하입니다. 오늘은 닥터 손이 이제 완전 만상이어가지고 도저히 이 유튜브를 같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심폐소생술 강의의 시범 조교를 담당해 주실 김봉구 씨를 소개합니다. 와. 이거 되게 혼자 진행하려니까 되게 민망하네.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많이 설명하는 그래프인데요. 길을 가다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 때 저절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만약에 옆에서 본 목격자가 바로 응급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슴에 붙여서 심장에 쇼크까지 줬을 때 그때는 생존율이 거의 53%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의 생존율 향상을 보이는 약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손을 대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가만히 냅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괜히 손을 댔다가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환자가 쓰러졌을 때 흉부 압박수를 시행해줘서 환자가 좀 다친다거나 가슴이 아프다거나 이래서 얻는 손해보다, 잘 몰라도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일단 흉부 압박수를 시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전반적으로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용기 있게 환자에게 다가가서 처치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2020년도에 업데이트가 된 그림이에요. 생존사슬이라는 그림이고, 사슬처럼 엮여서 이어가면서 환자가 소생 후에 치료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림이고요.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셔야겠습니다. 김봉구 씨, 잘 듣고 있어요? 저희한테 청첩장을 주러 우리 집에 방문한 이제 친구와 함께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거기 흰색 옷 입은 임산부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주세요. 환자를 발견하면 환자분을 흔들어서 깨워봐야 돼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환자가 반응이 없다, 숨을 잘 안 쉬는 것 같다 이랬을 때 119를 통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거의 외우셔야 돼요. 저기 노란 옷 입으신 분 당장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딱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목해서 얘기해서 119로 신고를 한 다음에 스피커폰으로 켜둔 상태에서 그 119 대원과 소통하면서 환자에게 처치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면 자동 제세동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생존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자동 제세동기가 사실은 어디 있는지 대부분은 잘 모른다 그래요. 이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 찾기라고 치면은 바로 이렇게 자동 제세동기 위치가 검색된다고 하니까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맥박, 하나는 호흡입니다. 이 맥박과 호흡은 동시에 확인해서 최대한 심정지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라 되어 있고요. 호흡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귀를 대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귀를 대서 소리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고 보통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숨 쉬고 있는 거냐? 왜 숨을 참고 있어? 안 쉬어야 될 거야. 너 왜 안 올라오냐 했어? 몇 초간 참은 거야 지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숨을 쉬면은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환자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심정지 호흡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뭔가 환자가 느릿느릿하면서 숨을 갑자기 한 번씩 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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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거를 심정지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쉬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숨 쉬는데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사망의 징후니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상 호흡을 하고 있다 이러면 관찰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맥박의 경우는 성인은 경동맥이고,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는 위팔에서 동맥을 촉진하라 되어 있는데요. 경동맥을 촉진하는 거는 손가락 2개 아니면 손가락 3개를 통해서, 목을 보면 이제 목젖이 있고 목젖 아래로 이렇게 폐로 가는 기관이 있거든요. 손을 올린 다음에
여기서 부드럽게 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손을 내리는 거죠. 내리다 보면은 이 목 근육이랑 기관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들어간 데를 이렇게 살짝 살짝 누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꾹 눌러주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맥박이 촉진이 됩니다. 맥박이 보통 한 1분에 60회 정도 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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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떼어줘야 되는데 뛰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장이 멈췄구나 라고 확신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시면 한번 자기의 어떤 경동맥을 이렇게 한번 쭉 만져보시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한번 느껴보세요. 평소에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목에다가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ABC였던 것이 CAB, 캡으로 바뀌었는데요. C 같은 경우는 circulation, 순환, 결국에는 이제 흉부 압박수를 통한 심폐소생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A는 airway, 기도 확보, 그래서 숨을 쉬는 구멍을 열어주는 기도 확보를 얘기하는 거고, B는 인공호흡을 얘기합니다. 흉부 압박술은 심폐소생술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우리의 뇌가 6분만 혈류가 가지 않아도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말 정확하고 쉬는 간격이 최소화되게 흉부 압박술을 시행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흉부 압박술을 시행할 때는 환자가 뭐 가방을 메고 있거나 자켓을 입고 있거나 하면은 그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평평한 바닥에다가 환자를 똑바로 눕힌 다음에 먼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복장뼈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평평한 복장뼈가 있는데, 복장뼈를 반으로 갈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2분의 1 지점,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누르라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옷이 젖혀져 있으면은 젖꼭지 사이에다가 선을 긋고 정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고, 손이 있으면 손에서 이렇게 이 발 뒤꿈치 같이 생긴 손꿈치를 통해서 눌러주는 거고, 먼저 이렇게 확 대주고 그 다음에 반대 손을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환자와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몸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주게 되는 게 심폐소생술 과정이에요. 봉구씨 머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주게 되고요. 깊이가 5cm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손을 이렇게 기댄 채로 하나, 둘,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최대로 심장이 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떼서 다음과 같이 빠르고 강하게 시행해 줘야 합니다. 처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람은 흉곽에서 우두둑 하면서 이제 흉곽에 있는 연골들이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그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연골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붓겠거니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 가슴 압박술을 하면서 입으로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주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최근에는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숨을 불어넣어줬을 때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숨을 쉴 뿐만 아니라 가슴 압박수를 멈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압박수를 멈추면 뇌로 피가 안 가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흉부 압박술만 시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굳이 무리해서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도 흉부 압박술만 시행해 주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목격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군가가 머리 쪽에서 환자를 받쳐줄 수 있다고 하면은 기도 확보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아 심폐소생술은 성인이랑 거의 비슷한데 깊이가 좀 다르죠. 깊이는 4cm 정도를 눌러주면 되고요. 아이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렇게 손으로 압박할 경우는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계속 땅바닥에 부딪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혼자인 경우는 한 손으로 아이 머리를 잡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아이의 가슴을 강하게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얘기해 드릴 거는 이제 CAB에서 AB에 해당하는 기도 확보와 인공호흡입니다. 흉부 압박술만 시행하는 걸로 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인공호흡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인공호흡이나 기도 확보를 하는 과정을 잘 못하고 잘못된 인공호흡으로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 확보와 인공호흡을 강조하지 않은 거지, 만약에 잘 트레이닝된 숙련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30대 2 비율로 30번 흉부 압박술을 하고 2번 숨을 넣어주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이나
이물질이 목에 걸린 사람에서는 기도 확보, 인공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공기가 통하는 길을 저희가 이제 에어웨이라고 하는데요. 기도 확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일반인들한테 주로 소개가 되는 방법이고,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라는 방법입니다. 환자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갑자기 못 쉬게 돼요.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누르고, 이마를 누른 채로 턱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이 자세가 이마 누르고 턱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자세만 해줘도 눌려있던 기도가 좀 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공호흡인데요. 마우스 대 마우스나 아니면은 백마스크라 그래가지고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댄 채로 숨을 공급해주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30대 2로 호흡을 불어넣어줘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2를 할 때는 입으로 숫자를 세주면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마우스 투 마우스로 입을 불어넣어 줄 때는 일단 기도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야겠죠? 이마를 누르고 턱을 들어 올린 다음에 코를 막고, 입술에다가 입술을 다 감쌀 수 있게 입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다 감쌀 수 있게 입을 크게 대고, 눈은 환자의 가슴을 보면서 내가 숨을 불어넣어줬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통해서 해주는데, 숨을 불어넣어줄 때 마치 무슨 풍선에다가 풍선 불듯이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숨을 쉬는 정도로 짧게 1초 정도로 짧게 불어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폐를 과팽창시키면은 이게 우리가 흉부 압박수를 해주게 되면은 폐가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숨을 불어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인공호흡 하다가 뭐가 잘 안 된다고 막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이러는 거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괜히 손가락을 넣었다가 환자가 갑자기 이를 강하게 깨물게 되면은 이게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는 이 백마스크 호흡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입에서 입을 맞추는 게 좀 꺼려지고 이러면은 마스크를 피팅해 놓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테크닉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밀착시키는 스킬 같은 경우는 의사들조차 완전히 밀착시켜서 이렇게 딱 숨을 불어넣어주는 거를 좀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이런 마스크 호흡기에 대해서는 너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상황들에서 얘기를 드리면요, 앉아보니까 맥박은 파닥파닥 뛰는데 숨을 잘 못 쉬고 얼굴이 막 시퍼래지고 이런 경우는 인공호흡만 보조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기도 확보를 해주고 6에서 10초마다 인공호흡만 한 번씩 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호흡을 도와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어쨌든 심정지는 아닌 것 같고 정신을 잃었는데 뭔가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 119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놔야 될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보통은 의식이 없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갑자기 으렉 하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으렉 하고 물 이렇게 토하는 거. 근데 그 토하는 게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폐로 다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눕혀서, 그리고 머리를 좀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해서 그런 음식물이나 아니면은 이물질들이 저절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자세가 중요하겠고요. 아기 같은 경우도, 아기가 만약에 갑자기 뭐 이렇게 질식했다가 아기가 정상으로 좀 회복하는 것 같다 하면은 아기를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눕힌 다음에 아기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음식물이 다시 이렇게 폐로 흡인되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 제세동기는 심장이 바르르 떨리는 세동을 제거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모든 쓰러진 사람들이 부정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심정지가 나는 환자들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에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 제세동기는 결국에 환자의 가슴에다가 패드를 붙이고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입니다. 구조자의 보조자가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면은 제세동기 왔어
드디어 그럼 나는 손 떼야지 이게 아니라 흉부 압박술은 계속 시행해 주면서 보조자가 자동 제세동기를 열고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환자의 상의를 벗기고 그 다음에 2개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붙여줍니다. 이때 주의할 게 막 물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엄청 많으면은 사실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물기를 다 제거해 준 뒤에 자동 제세동기를 붙여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소화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 제세동기에 소화용 패드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용 패드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에서 보통은 이제 붙이고 나면은 자동 제세동기가 지시를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리듬을 체크할 때는 손을 떼고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리듬을 분석하게 되면은 리듬이 이렇게 덩실덩실 흔들려서 이게 심실세동이라고 잘못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자동 제세동기가 얘기를 해줍니다. 제세동을 시행해서 전기 충격을 팍 주고 나면은 환자가 깨어나나? 이렇게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즉시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리듬 체크를 할 때 그때 심장이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전기 충격을 주고 난 뒤에 바로 심폐소생술, 흉부 압박술을 시행해 준다가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구해서 들고 왔는데 단순한 기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패드, 이 안에도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패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성인용이 꽂혀 있어요. 성인용. 오른쪽 쇄골 밑이랑 그 다음에 왼쪽 옆구리에다가 붙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시하는 대로 패드를 붙이면 되게 됩니다.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소화용이에요. 그래서 8세 미만의 소화에서 사용하게 돼 있고, 소화 같은 경우는 앞 가슴이랑 등 앞뒤로 붙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AED를 켜보시면요, 장비 작동 정상. 성인용 패드.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패드를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밀착되게 붙여주십시오. 이 패드를 뜯고 나서 환자에게 붙이게 되면은 이 AED라는 기구가 자동으로 맥박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줘야 된다 이러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주로 외국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는 이게 자동으로 그냥 쇼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나 이런 데 있는 거는 우리가 쇼크를 주세요 하면은 이 쇼크를 주는 걸 눌러주게 돼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쇼크를 주고 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지속하세요. 그래서 30이라고 돼 있죠. 저희가 말했던 30대 2를 해도 되고 흉부 압박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방법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닥터 손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좀 쉬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닥터 굿쌤들이 저희를 잘 기다려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